노게임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말로 힘든데 급락의 이유는 뭔지 전문가들 의견들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나 다른 빅테크 그리고 나스닥은 이만큼 오르고 요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뉴욕 증시는 최고가 찍고 뭐 비컷 한 해 만에 비컷 개국했죠. 그리고 나니까 뭐 소폭 조정 받는 정도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까지 해서 정말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나 혼자서 아직까지 엔크레이드 트레이드 정산에서 못 벗어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 그대로 맞아버려가지고 전 저점을 뚫고 5주 신저가를 계속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에서 쏟아져 나온 이야기들 이제 비컷을 했으니까 경제가 안 좋다는 반증 아니겠냐. 반도체가 급락한다. AI 엔비디아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다. 하이닉스 급락 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너무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뭐 HBM 공급 과잉이다. 급락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만 쏟아지고 있는데 다른 의견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효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젠슨왕이 AI 수요 아직 폭발적이다. 오라클 실적도 잘 나왔다라고 해서 미국 빅테크는 반등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고 있다. 마이크론 또 많이 빠졌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AI 랠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한가에서 AI로 뭘 만들 수 있나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AI가 녹아서 업셀링 될 수 있는 뭐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젠슨 왕이 뭐 AI 수요 여전히 살아있다. 엄청나다라고 해서 빅테크 주가가 오른 거 맞죠? AI 수요가 살아있는 것도 분명하고 엔비디아가 엄청난 기업인 건 맞지만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얘를 만약에 못 뚫는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힘들 것인데 남석관 대표님 같은 경우는 못 뚫을 것이고 국내 반도체가 안 좋을 것이라고 지난달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단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가 온다면 매도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고 앞으로 인공지능 B2C 매출을 봐야 된다. 이게 계속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세익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는 반도체고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 주식이다. 이게 어떻게 꾸준히 올라가겠냐. 세계 1등주 경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맞소나 애플 PR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점 대비 반토막도 각오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 뭐 엔비디아 하락 때문이라면 왜 그래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나 뭐 다른 나라 대비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숨겨진 악재 요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그때 테이버 같은 경우는 신흥국 지수를 리밸런싱 하면서 인도롱 한국 숏 들어오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정윤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금투세가 원인이 아니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인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 주식 대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유독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너무 거세다. 기업 본연의 문제보다도 외국인의 지수 플레이 문제가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지분을 줄이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적은 코로나 때 딱 한 번이고 보통 한 번 매도 시작하면 계속 매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좀 힘들 것 같다. 반도체 사이클도 이제 좀 끝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끝났나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AI 혁명이 있기 때문에 HBM 등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 당시에도 스마트폰의 클라우드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가총액 13위에까지 등극을 했었습니다. 엔비디아, TSMC 시총이 2배였고 정말로 당신 잘 나갔다. 근데도 이렇게 못 오는 거 보면 외국인 지수 플레이 문제도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의 경쟁력 문제도 조금 의심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 못 올랐는데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가 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PC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제대로 못 돌아오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중국의 저사양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너무 거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기존 메모리 힘들고 HBM 고사양만 남을지도 모르겠냐라는 걱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HBM 과잉 공급 걱정은 이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반도체를 잘 만드냐. 2020년부터 DDR4 관련돼서 반도체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인력 유출 계속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공급 과잉으로 굉장히 망가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리스크고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리지만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까라는 수준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자사주 매입
최근에 34명의 임원이 70억치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1인당 2억 원 정도를 사셨는데 7만 원대에 집중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주 포함해서 시가총액 500조에 육박하는데 35명이 70억 산다고 해서 뭐 노력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연봉 대비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신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500조 기업에 70억 자사주 매입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시총 4천조에 80조 자사주 매입 화끈하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150조치 자사주 매입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언제 사냐? 물론 얘기가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30조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주주 환원의 일환으로 보긴 힘들지만 어찌 되었든 조금 더 화끈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시진핑이 우리 중국도 반도체를 하겠다, 이 치킨 게임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중국 반도체 시장인데 여기 대해서 염성환 이사님이 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흔들리는 건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AI 수요 이슈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악영향이 크다. 그리고 전통 메모리 반도체도 못 살아나고 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중국의 CXMT라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고사양 메모리까지는 못 만들지만 DDR4 같은 경우를 엄청나게 찍어대면서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규제를 한 건 정말 잘한 것 같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규제 안 했다면 우리나라가 더 망가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메모리 걱정할 단계 아니고 반도체 성장도 견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걱정들이 주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모아가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수요 오면 결국에 승자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할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로 무언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져서 이런 기사가 더 나오나 싶기도 하지만 CXMT가 정말로 잘 찍어내고 있고 이게 외국인 매도 이유가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죠. 적자를 내더라도 괜찮다. 보조금 우리가 엄청나게 중국 정부로부터 받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찍어내고 있는 게 중국 업체의 모습이고, 미국의 뭐 추가 견제 얘기가 요번 달 지난달 그리고 올 초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더 강하게 규제하고 견제하자. 그래서 ASM의 장비 등 반도체 장비 수출도 막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 될까? 조금 의문인 게 박종훈 교수님 같은 경우 미수의 역사 얘기를 김작가 TV에서 하면서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래는 반드시 성사가 되어 왔다.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기술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취지 발언인데 과거에 초일류 삼성이 정말로 그립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말로 이건희 회장님 시절에 삼성전자 정말 잘 크고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올라갔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곽상준 님 같은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 영향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다. 이때 외국인 입장에서 현금화시키기 가장 좋은 게 삼성전자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거 아니면 난 설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금 주가는 적자 당시 주가의 근방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전통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못 살아나고 있고 파운드리 계속 못하고 있고 HBM도 생각보다 못하고 있다. 현금 흐름은 좋고 물론 분기별로 영업이익 10조씩 낼 수 있는 회사지만 기술 패권이 괜찮으니까 내부자들도 회의적이다. 하이닉스가 더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유튜브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들은 없을까 좀 찾아봤는데 문남중님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반도체가 지난 4분기 기점으로 상승세다. 현물 가격도 올랐고 반도체 매수율도 올랐다. 비록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AI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다만 국내 증시가 중국향 수출 회복을 제대로 못한다면 디커플링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 오프닝벨에서는 9월 19일에 반도체 숫자는 확실하다. 수급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담아가고 모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긍정적으로 요약하자면 PBR 기준으로 싸다. 근데 이 얘기는 7만 원 초중반 때부터도 나왔었고 기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고 여기다 AI 사이클 더해졌다. 이거는 8만 원, 9만 원대에도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HBM 곰 납품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야기는
1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론 이거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 반도체 과잉 공급 이슈가 있지만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 AI 자금 흐름이 반도체에서 B2C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술 유출이 심각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쟁력 자체에 위기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른 전문가 의견들을 모아둘 테니 보실 분들 꼭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